네, 자, 계속해서 니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두 개의 배관입니다. 그래서 용기 또는 관로의 압력차 측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 그 두 개의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두 개의 배관을 서로 연결한 유증 액축의 모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른, 요건 사실 이제 정력학에서 볼 게 아니라 원래 요거는 이제 다음 챕터인 운동학에서 보실 될 부분인데, 미리 예습으로 한번 지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지금 여기 나올 게 아니라 뒤에 운동학에서 이제 보실 부분이 따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력학에서 일단 요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실 건데, 일단 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관이 두 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그리고 두 개의 관로가 이제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액체가 이렇게 이제 빗금친 부분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여기는 요 색깔 액체가 있다고 보고, 여기는 뭐 파란색 액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점을 A라고 썼고요. 여기에 점을 B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일단 또 제일 처음 보는, 여기서 이제 경계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경계선을 일단 기억하실 때 요 U증 액주계로부터 시선을 먼저 두고 시선을 쭉 올리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경계선, 요 제일 처음 나온 경계선으로 가상의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AB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 이제는 CD라고 써요. CD.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당연히 여기에 비중량을 R1, 여기를 비중량을 R2, 여기를 비중량 R3, 뭐 R1, R2 할수록 바뀔 수는 있고요. 어떻게든 비중량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A점에서부터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선까지의, 여기 선을 껐을 때, 요 선까지를 H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노란색 있는 요 부분까지, 선로가 좀 다르니까, 여기 구분돼 있으니까, 요까지를 H2,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3, 일단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높이는 조건 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조건 이렇게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이 그림에서 이제 풀이를 시작할 때에는 일단 무조건 뭐 하자고요? 이렇게 AB 썼을 때는 여기 가상의 선을 그어서 CD라고 쓰고, 그 선 있는 부분까지의 어떤 높이를 다 조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CD라고 조건을 주고, 일단 풀이 시작은 PC는 PD다로 시작하는 거죠. 뭘 묻든지 간에. 그럼 일단 PC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압력을 말하는 거라서 여기는 PA가 일단 존재해요. 요만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PA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PA에다가 플러스,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이 존재하는 거라서 요건 R1, H1이 돼요. 그게 PC입니다. 는 해가지고, 자, 오른쪽에 이제 PD 값을 부르는데, 이 PD는 오른쪽에서 누른 압력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PB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PB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PB 플러스, 여기서 이제 요만큼에다가 또 요만큼 누른 압이 존재하는 거라서, 요건 R3H3에 플러스 R2H2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요 두 점의 압력차인데, 일단 우리가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그림은 P의 압이 더 세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가운데 U증 주기가 오른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요게 평행을 유지하는 건 같은 압력이겠죠. 근데 이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얘 값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 값이 더 셀 거니까 여기서 얘를 넘기는 거예요. 얘가 더 셀 거니까. 그럼 여기서 PA 마이너스 PB는 하게 되면 요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R3H3 플러스 R2H2 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R1H1을 하게 되면 PA가 PB보다 얼마나 더 센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묻는 의도도 이걸 달아준 이유가 뭐예요? U증 H를 다는 이유가 두 점의 압력 차를 측정하려고 만든 거지, 어느 점의 압력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림 의도는. 얘 점을 압력을 알려면 당연히 얘만 U증 H 써야 되지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요거와 요거 두 개의 압력 차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풀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시험 조건에 얘를 뭐 하고 조건에 주고 조건 주고 조건 주고 조건 주고 조건 주고 조건 줘서 얘를 물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그림이 나왔다. 그때는 무조건 뭐 하자고요? PC는 PD다 라고 놓고 풀이를 해서 공식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모르는 미지수는 한 가지만 딱 있을 겁니다. 그걸 묻는 문제로 출제할 거니까 모든 문제 풀이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 다른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림은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이제는 그림이 이쪽에 원이 있고 이쪽에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로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 구멍을 살짝 뚫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림입니다. 너무 길게 그리긴 했네요. 네. 이런 그림인데,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다 색깔을 한번 칠해보고, 이쪽은 요 색깔로 한번 칠해보고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A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B라고 쓴 거예요.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PA가 있고 PB가 있으면은 얘가 더 세죠? 네, 그래서 A가 B보다 얼마나 센지 해서 PA만해서 PB를 풀긴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서 시선 내려서 제일 처음 나오는 평행선을 뭐 하자고요? 선을 긋자고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자? C, 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풀이 첫 줄은 뭐 한다? PC는 PD다 라고 풀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가 있다 보니까 얘가 압이 더 세잖아요. 얘보다도. 그러면 얘는 PC는 압이 얘보다 뭐 한 거다? 낮은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낮은 걸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의 높이가 H1이 되고 얘가 R1이 될 거고요. 요 비중량을 R2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요만큼을 H2 또 여기서 요까지를 H3로 주거든요. 그럼 얘는 R3가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당연히 PC는 PD입니다. 그럼 PC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기서 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PC에 대한 설명이 이제. PC는 당연히 PC, PD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만큼 액체, 요만큼 액체인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A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PA 압력이 있는데 PA 압력에서 요만큼 뭐 한 상태에는 압이 낮은 거죠. 이 압력은 이 압력보다 이만큼 낮은 압인 거잖아요. 반대로 얘는 뭐 한 거고 얘보다 이만큼 높은 압인 거고. 그래서 반드시 PC 자리에 들어가는 건 PA-R1H1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 PD는 뭐가 되는 거고 PD는 PB 압력보다 낮은 거잖아요. 요만큼 낮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될 거다? R3H3, R2H2만큼 낮은 거죠. PD 압력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PB-R3H3-R2H2가 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당연히 PA가 PB보다 뭐하니까 세니까 여기서 이걸 넘겨주고 얘를 뭐 하자 이렇게 넘겨주면 될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PA-PB는 R3H3-R2H2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R1H1 한 값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공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막 이걸 쓰는데 공식 외우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풀이하는 방법은 다 뭐하다? 똑같다.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제 지금 왼쪽 A번 뭐 그림 같은 경우에 결국 PMRPB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B번 그림 같은 경우에 PMRPB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요게 마이너스 R3H, 마이너스 R2H 플러스 R1H1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식으로 제가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공식 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자체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다.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풉니다. 관련 유사 문제들은. 그걸 설명드리는 거고, 이 C번 그림은 사실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뒤에 가서 한번 동력학에서 다시 한번 보실 부분인데, 이 그림은 절대 정력학에서 나올 수 없는 그림이죠. 지금 요게 보면 요게 한 관로예요.
배관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 H2O라고 돼 있잖아요. 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G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안에 이제 수온이 채워져 있고 위에는 물이 차 있는데 요게 가만히 멈춰 있는 배관 내 액체가 가만히 탁 멈춰 있는 상태면 당연히 얘는 어때야 돼요?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지 상태 때에는 얘는 무조건 평형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게 요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요 압력이 요 압력보다 세다는 얘기잖아요. 요 압력이 요 압력보다 세다라는 얘기는 유체가 뭐 하는 중이다? 유동하는 중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여기 면적보다 여기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서 유체 유동할 때 얘가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압력 여기의 속도보다 여기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를 때 상대적으로 압력이 적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베르누이 방정식, 즉 운동학 공부를 해야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이 낮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유지가 흐르는 동안이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의 무슨 차? 압력 차를 요걸 보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정력하게 해서 한번 먼저 보실 건데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벤츄리관이라고 해서 운동학에서 공부하실 공식이고요. 네. 가운데를 뽕 뚫고요. 여기를 뽕 뚫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안에 액체가 수온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사실 유체가 유동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점을 A라고 찍고요. 평행한 요점을 B라고 찍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PA가 존재하고 여기에 PB가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딱 그림 보니까 PA가 더 세긴 세잖아요. 그럼 PA가 PB보다 얼마나 더 세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low H2O라고 했는데 제가 low H2O 말고 그냥 이렇게 R H2O라고 쓸게요. 밀도 low가 어차피 비중형 감마가 될 거니까 여기는 제가 R HG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자, 요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한 뭘 그리자고 이렇게 가상의 선을 끄자고요. 가상의 선을 꺼서 여기다 뭐라고 쓰자? C하고 D라고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첫 줄은 시작이 뭐가 될 거다? PC는 PD가 될 거란 얘기죠. 여기는 유동을 막 하고 있지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 여기 딱 선을 그어서 PC는 PD다라고 놓고 보자 이거죠. 그럼 이때 PC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높이를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R이라고 해서 대문자 R로 지금 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대문자 K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문자 H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PC는 PD다가 무조건 시작이에요. 그럼 요 점의 압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왼쪽 편에 PA가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PA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RH잖아요. 그럼 요게 RH2O의 대문자 R만큼 하겠죠. 요게. 근데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PB에다가 플러스 요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럼 PB에 플러스 RH2O 개념에서 K가 일단 있고요. 요건 같은 물이니까. 색깔 칠해진 게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RH2O로 해서 K가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뭐가 있을 거다. 밑에 노란색 액체니까 RHG에 H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그 상태가 되고. 그럼 이때 PA가 더 세잖아요. 그럼 이게 넘어가면 PA 마이너스 PB는 RH2OK에 플러스 RHG의 H에 마이너스 RH2O의 대문자 R이 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단 넘겼으니까. 자, 근데 이때 요 R 값을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RH2OK에 플러스 RHGH에 마이너스 RH2O에 대문자리 결국 뭐니까 K 플러스 H잖아요.
요 대문자 R 값이 보면 K하고 H를 합친 값이나 높이가. 그럼 이때 RH2OK에 플러스 RHGH에 마이너스 여기서 풀어보니까 RH2OK에 마이너스 RH2OH가 되잖아요. 풀어보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소거되더라? 요게 똑같죠, 지금. RH2K 똑같이 나오잖아요. 양쪽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는 값은 결국 RHG의 H에 마이너스 RH2O의 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0-RH라는 표현을 써요. R0-RH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 R0가 뭐라고요? R0가 요거 수은 그리고 R이 물. 지금 요게 보면은 H로 묶어주면 뭐가 되니까 RHG-RH2O의 H잖아요. 요거 H로 묶어주면. 그래서 요걸 제가 표현할 때 R0-RH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뒤에 운동학 공부할 때. 그러면 지금 요 개념이 결국 요 그림상에서의 요 점과 요 점의 압력 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U점 X축에. 근데 X축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만 알면 된다고요. 지금 여기 빗금 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 노란색 X축 올라가는 요 높이 차 나오죠. 요거하고 요거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에서 U점 X축에 요거의 높이 차가 나오잖아요. 요 높이 차를 가지고서 우리는 두 압력 차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액체 가지는 비중량이 있고 요 액체 가지는 비중량이 있잖아요. 비중량. 그럼 이때 요 두 점의 압력 차는 이때 PA-PB는 무조건 뭐가 된다? RHG-RH2와 한 비중량 차에다가 곱하기 뭐 한 거라고요? H를 한 거라고요. 원래 압력 차는 RH거든요. 그러니까 두 점의 압력 차를 풀을 때는 원래 RH 차입니다. 올라간 높이 차, 그 차이만큼의 비중량 곱비 기피한 값인데 지금은 물질이 몇 가지라서 두 가지라서 이 물질도 있고 이 물질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타난 눈금이 요거라고 해서 얘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물질만 고려하면 안 되고 요 물질도 뭘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두 점의 압력 차를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될 거다? RHG-RH2에서 두 물질의 비중량 차를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차 H를 해주면 그게 결국 요 두 점에 뭐가 된다고요? 압력 차다라는 걸 공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학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운동학에서 유체가 유동하는 와중에 요 점과 요 점의 압력 차는 무조건 뭘로 보겠다. 그냥 고정 암기로 R0-RH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건데 요거는 요렇게 외우셔서 푸는 걸로 뒤에 많이 나옵니다. 운동학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서 그냥 두 점의 압력차를 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렇게 고정을 암기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앞에서 여기서 시선 두고 올리다가 제일 처음 나오는 뭘 잡아주고 경계선 잡고 CD라고 잡고 PC는 PD부터 시작을 해서 풀이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답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벤추리관으로 나오는 문제 여기서 U점 X축에 써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두 점의 압력차는 무조건 뭘로 외우자 그냥 R0-RH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빨리 풀고. 그래서 요거만큼은 요렇게 좀 외우시는 게 낫다. 그래서 운동학을 했을 때도 제가 요거는 꼭 외우시고 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동학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압력 차가 뭐가 될 거라고요? 요거라고요. RHG-RH2 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한다? H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GC분의 G의 로우 HG, 로우 H2 한 거는 이제 비중량으로 바꿔줬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GC분의 G는 보실 필요 없어요.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요 감마는 뭐니까? 로우 G니까. 요것도 로우 G잖아요. 로우 G 하게 되면 단위가 뭐가 나오는 것이고, 로우 G 하면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삼성이죠. 밀도가 킬로그램 퍼 메타 삼성에다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하면은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삼성이잖아요. 그걸 갖다 나누기 GC를 하겠다는 얘기는 단위를 뭘로 보겠다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삼성 보겠다는 의도예요. 요 의도는. 그럼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삼성 되니까 요 값이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 나온다는 뜻인데 이 신경 쓸 필요 없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뉴턴으로 파고 상관없는데 바로 파스칼로 풀 거라서 요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PA-PB는
R0-R H다. 이것만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때 요 자리에다가 단위를 뭘로 넣으면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3승으로 넣으면 당연히 압력은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뉴턴 퍼 메타 3승으로 넣으면 얘는 파스칼이 나오겠죠. 뉴턴 퍼 메타 제곱. 여기다가 킬로 뉴턴 퍼 메타 3승으로 넣으면 얘는 킬로 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단위는 통일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예상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각 높이는 H1이 60cm, H2가 30cm, H3가 120cm이고 각각의 비중이 S1은 1, S2 0.65, S 0.8일 때 PB-P 압력차를 물의 수도로 표시하면 몇 미터인가라는 문제인데 그냥 뭐 문제 읽지 말고 사실상 그냥 바로 시작과 동시에 뭐 한다고 이렇게 평행선 끊는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CD라고 써요. 그런 다음에 푯줄은 뭐 하자고요? PC는 PD다라고 쓰자고요. 그럼 PC 압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PA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그림 여기 S1이니까 S1이 사실 R1이죠? S1이 R1이 R1. 그럼 R1, H1이 일단 마이너스 가고 여기 H2가 있잖아요. 지금 S2하고. 빗금침 액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또 마이너스 R2H2를 해야지 PC가 나오겠죠. 그럼 오른쪽에 이제 PD 압력은 뭐가 될 것이고 PB에서 마이너스 뭐가 돼요? R3H3 하면 되죠. R3H3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게 PB-PA죠. 왜냐면 얘 값이 더 세니까. 이제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값이 더 세잖아요. 지금 그림상. 앞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PB-PA니까 얘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PB-PA는 하게 되면 여기 남겨 넘어갔고 얘가 넘어갔다 치면 R3H3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R1H1 마이너스 R2H2로 풀면 될 거잖아요. 얘가 넘어갔고 얘가 넘어간다고 한 거니까. 그럼 요걸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답은 요거래요. 요거. 답이. 그럼 여기서 이제 R3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고 R3가 S3가 얼마라고 하니까 0.8이라고 하니까 저는 800 쓸게요. 저는 800. S3가 0.8이라는 얘기는 비중이 0.8이라는 얘기니까 비중량은 얼마? 800. 0.8이니까. 그래서 800kg 포스 퍼 메타 3승에 곱하기 H3 120cm니까 1.2 메타 마이너스 R1H1. 그럼 R1이 S1이 1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1000 kg 포스 퍼 메타 3승에 곱하기 H1 60cm 0.6 메타 거기다 마이너스 R2H2 S2가 0.65라고 하니까 650 kg 포스 퍼 메타 3승 곱하기 H2가 지금 30cm 0.3 메타 이렇게 한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네, 이렇게 푸니까 뭐가 나오더라? 165가 요게 나오는 게 165kg 포스 퍼 메타 제곱값이 나온 거예요. 압력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마지막에 뭘로 물어봤다? 수도로 표시하면 메타인가 물어봤으니까 메타 H2로 바꾸라 이거죠. 그럼 요거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1332분의 10.33이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배 수치가 줄어든 1332분의 10.33이니까 그래서 1000분의 1배 주니까 0.165 메타 H2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 답은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 과정의 시작은 무조건 뭐 하는 거다. 평행선 꺼놓고 CD 그럼 C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볼 때는 이제 PA-R1H1-R2H2라 이거죠. 그럼 PD는 뭐가 되고 PB-R3H3이고 지금 그림은. 그럼 그렇게 써놓고 여기서 PB-PA는 하고 바꿔놓으면 얘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서 요 자리에다가 넣을 값이 조건에 다 있으니까. 이게 R3H3 그러면 이제 여기 S3가 0.8이라고 하니까 800이겠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3승으로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1.2 뭐 이렇게 넣고 하면 압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걔를 마지막 가서 그냥 메타로 환산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그림에서와 단면 1, 2에서의 수은의 높이차가 H메타이다. 압력차 P1 P2는 몇 파스칼인가라는 문제인데 또 이 문제가 딱 나오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뭐다? R0 R H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R0 R H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하고 뭐기 때문에 수은하고 물이고 여기에 수은의 비중이 얼마라고 조건 줬다?
13.5라고 조건 주고 물의 비중이 1이라고 조건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R0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라서 수은의 비중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13,500을 넣고 여기다가 1000을 집어넣으면 단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 나오는 거죠. 얘가 킬로그램 포스 메타 삼승이니까 메타 곱해주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몇 파스칼이냐라고 묻잖아요. 파스칼. 그럼 파스칼이 이해가 되려면은 얘가 뉴턴 퍼 메타 삼승해야 되죠. 그러면 요 R0 자리에 뭘 넣자고요? 13.5 곱하기 9,800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메타 삼승이니까 거기에 13.5를 곱한 값이 수온이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요 R 자리에는 물의 비중량은 그냥 얼마? 9,800. 1이니까. 요렇게 해놓고 뒤에 H를 하게 되면 뭐가 될 거다? 요거는 단위가 뭐가 나온 거고 뉴턴 퍼 메타 삼승이고 얘는 단위가 메타니까. 요렇게 풀면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가로 안의 수치가 뭐가 되냐면 13.5 곱하기 9,800 빼기 9,800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수치가 122,2,500 그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122,2,500에 뭐니까? H 된 거죠. 지금 보기 가나다라 보니까 122,500H가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야지 단위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 파스칼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 R0 말해서 RH를 일단 기억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13,500을 넣고 1000을 넣으면 12,500H가 나올 거잖아요. 13,500 넣고 1000 넣으면. 근데 12,500H라고 하면 그건 단위가 뭐다?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파스칼로 물을 때는 고값에 곱하기 9.8을 상관없긴 한데 고값에 곱하기 9.8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R0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13.5의 비중이니까 13.5 곱하기 9,800 하게 되면 뉴턴 퍼 메타 삼성 나오잖아요. 그리고 R도 그냥 9,800 넣고 그럼 얘가 뉴턴 퍼 메타 삼성입니다. 거기다가 H가 메타니까 둘을 곱하면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요건 계산 수치가 얼마 나온다? 122,500 H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이런 문제입니다. 가번 문제로 되는 문제. 예. 자, 이어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보시는 건 경사미합계라고 하는데요. 경사미합계. 두 지점의 압력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에 액주계의 높이 차이가 너무 낮아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때 경사시킴에 의해서 긴 길이를 가지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압력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경사미합계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어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에 일단은 그림의 의도는 그래요. 요 액면으로 무슨 압이 가해지고 있고 PC라는 어떤 가스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가해지니까 요쪽 오른쪽 주전자 나오는 물 나오는 곳으로 물이 밀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는 또 PD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PD라는 압력이 대기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스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압이 누가 더 세다? PC가 더 센 거라고요. 이게 대기압이라고 하면은 대기압보다 얼마나 센지 보는 거고 이게 PC, PD라고 하면은 PC가 PD보다 얼마나 세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PC 마이너스 뭘 구하려고 한다? PD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요 두 군데 압력 차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상태에서 여기에 평형을 요렇게 잡는 거예요. 평형을 잡는 거예요. 평형을. 그러니까 지금 요 선이 약간 위에 떠 있는데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요 선에 맞춰야 돼요. 액면선에. 무조건 액면에 맞추는입니다. 액면에 이렇게 쭉 맞춰놓고 나면 요 점의 압력과 요 점의 압력이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무조건 평행한 점의 압력은 뭐하다? 같다. 그럼 요 점에 걸리는 압력은 뭐죠? 요 부분에 걸리는 압력은 PC인 거예요. PC. 요 점에 걸리는 압력이 PC인 거예요. PC. 근데 요 점에 걸리는 압력은 뭐가 돼? 요 부분에 걸리는 압력은 일단 PD가 있고요. PD가 일단 있고요. 플러스 PD가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요만큼인 거죠. 요만큼. 근데 이 요만큼이 너무나 작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길게 설치하면 뭐하거든? 눈에 확 띌 거라고 이렇게. 이게 설치한 각도가 있을 것이고 이게 나타나는 길이가 길겠죠. 옆으로 경사미합계 눕혀놓으면 사실상 요만큼의 압력차인데
그게 이렇게 길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의도 자체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가운데 액면 가운데 여기서 액면 가운데를 잡아서 요렇게 선을 끊는 게 약간 그럼 약간 내려가야 돼 지금요. y 값이 여기서 요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까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럼 결국 요게 y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RH죠. 근데 요 H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다고요? Y의 사인 세타를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눈금 읽으면 H가 너무 읽기 어렵더라고요. H가 눈금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이건 읽기 쉽다고 읽기가. 그럼 요 읽은 값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요게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별건 없어요. 이 그림도. 결국에는 여기 평행선 꺼가지고 요점의 압력과 요점이 같은데 요점의 압력은 PC가 될 것이고 요점의 압력은 PD에다가 플러스 R, Y 사인 세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R, Y 사인 세타가 결국 뭐니까? R, H니까. 그럼 당연히 요 PC는 PD도보다 요만큼 더 센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읽으면 될 건데 요거 읽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걸 읽어가지고 뭐 하자고요? 요거 읽어져가지고 R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 각도로 사인 세타를 해서 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사미합계라고 하고요. 결국 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뭐 미소 이름 보실 필요 없어요. RY 사인 세타다. R 곱하기 H인데 H가 Y 사인 세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가로 3번까지는 결국 뭘 측정하는 거다? 정압에서 유체가 정력학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 피에조미터라고 하는 게 있고 액주계라고 하는 장치가 있더라.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압력 측정하는 기구니까 뭐도 있을 거다. 그냥 압력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압력계 종류는 브로동의 압력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프램 압력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벨로즈 압력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압력계 종류를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뭐 사실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압력계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브루동 압력계, 금속 탄성 이용하는 게 있고 다이어프램 압력계라고 해서 어떤 미소 압력 측정하는 것으로서 박판이 변형하는 것을 이용 압력 측정하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벨로즈 압력계라고 하는 게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넘어가셔도 돼요. 외우실 만한 내용은 없어요. 압력계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에 보면 그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스칼 원리. 밀폐된 용기 속의 유체의 가한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액체 일부에 힘을 가하면 액체 내 모든 부분의 압력은 다 같이 증가한다. 이것이 수압기에 이용되는 파스칼의 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판서 설명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파스칼의 원리는 같은 말로 수압기 원리라고 하고요. 자, 수압기 원리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작은 어떤 물을 담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큰 뚜껑이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물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물통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물통이 있다고 보게요. 물통. 그럼 여기에 뚜껑이 딱 맞는 뚜껑이 딱 띄워져 가지고 있는 뚜껑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큰 뚜껑이 이렇게 따라서 뚜껑이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차가지고 끝까지 찰랑찰랑 물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물통 안에. 그럼 요 상태에서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힘을 누르면 어떻게 했어요? 누르면 힘의 전달이 일어나죠. 전달이니까 요게 뽕 솟아 올 거잖아요. 반대로 요거 눌러도 뽕 솟아 오를 거잖아요. 어떤 힘이 가해지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게 닿는 면의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요 액체에 닿는 요 면의 면적을 A2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얘가 누르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얘가 누르는 힘을 F2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때 누군가 두 명이서 한 명이 요걸 넘기려고 올리려고 눌러줘요. 근데 반대쪽 사람이 그걸 버티려고 또 눌러요. 그래서 서로 간에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수압기로. 서로 간에 힘싸움을 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은 뭐 할 거라고 힘을 적게 또 한 명은 힘을 더 많이 줘야지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개념이 수압기 원리인데 이 원리도 똑같아요. 사실상 앞에 봤던 거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 압력은 뭐하다? 평행한 부분의 압력은 똑같다. 정력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평행한 지점의 압력은 뭐하다? 같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도 요 부분에 걸리는 압력과 요 부분에 걸리는 압력이 뭐하다? 평행을 유지할 때는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요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조 압력을 P2라고 하게 되면 P1과 P2는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평형을 유지할 때는 힘을 서로 한 명은 세게 주고 한 명은 작게 줄 건데 어떻게든 지금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P1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다? F1 나누기 A1이 되는 것이고 P2는 뭐가 될 것이다? F2 나누기 A2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림 보니까 A2가 A1보다 훨씬 크죠? 뚜껑 면적이 A2가 훨씬 크잖아요. A1보다. 그럼 당연히 이게 크다는 얘기는 얘도 얘보다 그만큼 커야지 등호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성립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작은 뚜껑은 뭐 할 것이고 뭐 엄지손가락만 딱 대고 있고 반대쪽은 막 손바닥 꽉꽉 눌러줘야지 두 개가 뭘 유지하고 있다?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기 원리의 의미는 뭐냐면 면적이 작은 곳에 힘이 작게 들어간다는 거고 면적이 큰 곳에 힘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같은 지점이라고 하면. 왜냐 압력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압력을 유지할 때 압력은 뭐니까?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요건 F1 나누기 A1, 요건 F2 나누기 A2가 되니까 요 같다고 봤을 때 얘가 크다면 얘 역시도 뭐 해야 된다? 따라서 커야 된다. 요 원리를 우리가 이제 파스칼 원리라고 불러요. 근데 파스칼 원리도 시작은 뭐다? 평행한 지점의 압력은 뭐하다? 같다. 그게 파스칼 원리인데 사실상 압력은 다 일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가 일단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린 건데 뭐 뒤에 이거는 뭐 면적 공식이니까 의미 없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파스칼 원리가 그럼 요 개념으로 밑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피스톤 A2의 반지름이 A1 반지름의 2배이며 A1과 A2에 작용하는 압력을 각각 P1, P2라고 하면 평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같은 높이가 유지가 딱 되고 있다고 했을 때 P1과 P2 사이의 관계는 하는 문제인데 이건 답이 요겁니다. 무조건 평형 상태니까 뭐 한 거예요? P1, P2 같아요. 근데 P1과 P2 문제가 아니라 뭘 물어야 된다 원래? F1과 F2 사이의 관계는 하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A2의 반지름이 A1 반지름의 2배래요. 그러면 A2의 면적은 A1 면적의 몇 배죠? 4배가 되겠죠. 우리가 면적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 한 것이 원의 면적이라서 반지름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지름도 2배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제곱한 값이라서 결국 A의 면적은 A2 면적은 A1 면적의 4배입니다. 그럼 A2 면적 쪽이 A1 면적보다 크니까 당연히 F2가 뭐가 돼야 돼요? 4 F1 돼야 되는 거죠. F2가 커야 되잖아요. F1 값은 몇 배가 될 거다? 4배가 될 거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F1과 F2 사이의 관계는 하고 물었다고 하면 보기 중에 답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F2는 4 F1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A2가 뭐니까 4 A1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면적이 크면 클수록 힘은 더 많이 필요하다. 일단 그런 개념에 묻는 문제가 일단 출제된 적도 있어서 일단 파스칼 원리는 이런 원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신 게 챕터 4장에 유체 정력학을 공부를 하신 건데요. 일단 유체 정력학 한번 잠깐 복습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정력학이에요. 유체 정력학은 사실상 압력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건 압력의 개념밖에 없어서 일단 먼저 정력학 하기에는 압력인데 일단 압력은 이제 F 나누기 A다는 거. P를 F 나누기 A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때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F는 A가 넘어가면 되죠. F는 하면 A가 넘어가면 PA가 F잖아요. 압력 곱하기 면적한 거. 그럼 이때 압력이 또 뭐였으니까? RH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를 RH로 잡으면 F만 남겨놓고 A 넘기면 F는 뭐가 될 거다? RHA가 될 거라고요. 전압력 구하는 걸로. 그 다음에 대기압은 뭐 앞에서 공부하셨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거고 단위 변환하는 것들 체크하신 문제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0.1 atm 요 뒤에다가 ABS를 붙여요. ABS. 그러면 절대압으로 0.1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 뒤에다가 0.2 메가파스칼 또 ABS를 붙인 거예요. ABS를. 그런데 여기 1.3kg/제곱센치 뒤에다가는 게이지를 붙였다고 쳐요. 게이지. 그리고 17m AQ 자리에도 GAUG를 붙였다고 쳐요. 그럼 요 두 개는 ABS, 게이지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걸 묻는 거죠. 문제에서. 그럼 이때는 이제 얘가 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얘는 ABS로 0.2잖아요. 절대압으로. 그런데 17m AQ 게이지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된다? 대개 붙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압으로 2.65Atm 될 거잖아요. 얘는 게이지 1.3kg 게이지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1Atm 붙을 거잖아요. 대기압 붙여서. 그럼 얘는 2.26Atm이 될 겁니다. 얘는 2.65Atm이 될 거고. 그럼 이때는 답이 리얼 되는 거죠, 이제. 라번. 이게 뒤에 붙였다고 하면. 근데 이걸 안 붙이고 지금 본 문제는 결국 그냥 뭐만 한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단위만 통일시킨 거고, 요 뒤에 ABS, 게이지 붙었다고 치면 이제 얘가 제일 크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 구분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 압력, 게이지 압력, 진공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진공 압력 값은 무조건 절대로 1기압보다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그죠? 진공기압 실시했을 때 대기압이 주어지고 진공압이 주어지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게 그때 절대압이 되는 것이고 단위만 마지막 가서 환산한 문제가 됐죠. 기억하실 건 요걸 이제 외울 때 보통 절대 불계, 저는 이제 절대 마진 뭐 이렇게 외우는데, 절대 불계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뭐 계기압 이런 뜻이고, 또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절대 불계, 절대 마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걸 압력 측정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액면에서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액체 비중량 R 곱하기 H 한 게 그 점의 압력인데, 문제는 RH만 계산한 값은 게이지압인 거예요. 거기다가 대기압을 더해주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다? 절대압이 되는 거다. 항상 절대압은 막판 가서 뭐 하는 거? 플러스 P0를 한 게 절대압이고, 대기압을 고려하지 않은 건 무조건 게이지압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액면의 어떤 압력 피해가 적고 이것도 게이지압이잖아요. 그럼 요 게이지압에다가 또 RH 한 값으로 요 압력은 PA 플러스 RH 할 것이고, 거기다가 대기압까지 더해줘야지 절대압이 될 거다. 그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요것도 너무 단위 변환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특징 설명하는 게 좀 있었었고, 전압력 구하는 거. 이 전압력이 세 가지 문제. 일단 체크하실 건 이론상 수업한 건 수평면에 작용하는 전압력, 수직면에 작용하는 전압력, 경사면에 작용하는 전압력인데, 사실상 이 세 문제는 뭐 공면도 나중에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면적의 중심까지의 액면에서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평면은 액체 속에 잠긴 면이니까 중심을 찍거나 그냥 옆을 찍거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액면 깊이가 된 거고, 근데 수직면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면적의 어디까지? 중심까지, 액면의 중심까지 깊이가 H가 들어가야 되고, 경사면도 마찬가지로 경사면의 중심까지의 깊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시험에 안 주어지고 뭐가 주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빗변이 주어진다고, 시험 주제에서. 그럼 그때 주어진 값에 각도가 있으니까 요 주어진 중심까지 길이에다 곱하기 사인 세타 했을 때 요만큼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A는 무조건 그 액체에 닿는 면의 면적, 그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게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게 이제 액주계, 압력 측정하는 기구죠. 기구인데 그냥 대표적인 게 수은객견 보실 필요 없고, 피에조미터. 피에조미터는 뭐라고요? 배관에다 구멍 뽕 뚫어서 관로 꼽은 거. 그럼 관 꼽은 거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눈금 일금 자체가 그냥 뭐가 될 거다? 압력이 될 거다. 그래서 RH만 하면 된다 이거죠. RH만. 근데 그게 유증 액주계 줬을 때는 액체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액체가 두 가지. 또는 한 개 더 넣으면 액체가 총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R3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떻게든지 간에 무조건 유증 액주계 문제는 무조건 뭐 하자? 평행선 끝자. 결국 그 두 점의 압력은 같다라고 풀이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운동학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부분이고,
네, 그러한 개념으로 문제들 봤고요. 경사매기는 크게 보실 필요 없어요. 보실 필요 없고 압력계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파스칼 원리 했을 때는 무조건 뭐 F1 나누기 A1은 F2 나누기 A2다. 그 개념으로 공부해서 A2가 크면 F2도 같이 커야 된다. 일단 그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이 같을 때. 그게 이제 수학기 원리라고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신 게 이제 유체 정력학 파트였고요. 또 관련된 문제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어서 이제 운동학 공부하고 이제 이론 공부를 또 한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또 기출문제풀이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쭉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